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5월 30일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사전투표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투표소가 좀 막혀가지고 다른 곳을 이동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게 됐어요. 참 사전투표를 동료를 많이 하게끔 해서 투표를 하게 하려면은 집 가까운데 아파트 근처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먼 쪽 저쪽 그 갑천 쪽에다가 사람도 잘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 투표소를 마련했더라고요. 그게 다 작전인 것 같아요. 좀 선관위가 좀 잘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저는 오늘 사전투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뭘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알리고 모범적인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재명을 찍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안 찍으려고 그래요. 네, 지금 봐도 너무 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는 경제 부양을 할 수도 없다.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일부 그 민간의 특정 집단에게 돈을 뿌려서 돈을 몰아주는 거 아니야. 뭘 하든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북섬처럼 그런 식으로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망하고 인플레이션만 더 높아지고 서민들은 살기만 힘들어지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우리 후손들한테는 빚을 떠안겨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고, 또 세금도 많이 걷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안 하고 호텔 경제학인가 참 웃겨 죽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봐서는 정부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갔어요. 탄핵돼서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돼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겁니다. 그거는 나는 배반했다고 봐요. 나는 끝까지 지지를 했어요. 탄핵되기 전까지는 지지를 했지만 탄핵이 안 됐어야지. 탄핵이 안 되고서 자기의 정책을 계속해서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 건진법사라든가 또는 명태균이 사건, 그리고 또 김건희 주가 조작이니 김건희 샤넬 백인가 뭔가 그것도 받고, 그런 것들이 뻥뻥 터지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한 거야. 계획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안 했다고는 본인이 그러는데 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또 그분이 광화문에 목사 있잖아요. 정광훈. 그 사람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돼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복귀가 안 됩니다. 복귀되지도 않고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비상계엄을 그렇게 쳐서 비상계엄을 쳤더라고 해도 탄핵이 안 됐어야 돼. 안 됐으면은 뭐라도 좀 해볼 텐데, 하야를 하고 뭐라도 해볼 텐데 지금 탄핵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조기 대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만 남았죠. 이재명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간 또 더 힘들어져요. 내가 딱 보면은 국민의 삶은 막 피폐해질 것이고
뭐 경제 뭐 주가 조금 오르겠지. 주가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세금도 많이 걷고 국민들은 삶은 막 피폐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에 그렇게 그 계속 탄핵질하고 국정운영 방해를 한 거를 갖다가 내가 그거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렇게 해서 정권을 뺏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들은 전부 다 내란 우두머리든지 환란 우두머리인 이재명이든지 다 사라져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5년간은 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앞으로 너무 힘들어질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또 싸우는 거지 뭐. 그래서 또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안 보여요. 자꾸.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다 됐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만큼은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꿈에 나타나더라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꿈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안 된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저희 가족과 뭐 저 자신은 김문수 후보를 찍겠습니다. 당을 안 보고 김문수 후보가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후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옳다. 뭐 음주운전 전과라든가 또는 뭐 검사 사칭 막 별의별 죄가 막 잡다한 거 굉장히 많잖아. 그런 거에다 가족사들 막 굉장히 안 좋잖아. 그리고 또 말 바꾸고 막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이를 안 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미안하고 민주당 후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고 도덕과 그 다음에 법칙에 맞아야 돼. 모든 게 그런 것들이 맞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대통령이지. 그런 그 비도덕하고 또 범죄 혐의도 지금 재판받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전과도 많고 음주운전까지 있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다라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거 그런 걸 보면은 좀 그 앙심이 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을 좀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 보였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좀 합쳐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그 대구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보수가 똘똘 뭉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민주당으로 다 보냈잖아. 자기 가는 사람들. 그리고 막 맨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합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뭐 앞으로 뭐 5년 앞으로 힘들어지는 무슨 살아가면서 추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앙심이 있다고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그 대구전시장에 대해서 그 검사 출신 아니에요. 모래시계 검사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려울 때로 자신을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서 이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낙연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유 야 훌륭하다. 이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재명이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와서 새미래 민주당인가? 그걸 창당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대통령 후보로서는 나오지는 않으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이 지금 보면은 단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러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같이 뽑고 이렇게 되면은 국가 예산 낭비도 적어지는 거예요. 한 번 선거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이게 선거비. 그것도 선거 비용도 줄이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이 뽑혀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를 끌어갈 수가 있겠지. 입법부가 행정부를 도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지금처럼 대통령은 딴 당, 국회를 장악한 당은 또 딴 당 하니까 서로 그냥 맨날 튀어 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4년 4년으로 이렇게 딱 대통령도 해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지금 몇 프로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지금 줄여야 돼. 너무 많아요. 내가 봐도 300명인데 그걸 줄여서 한 200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말이야. 3분의 1을 줄여서 200명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쓰잘데기 없이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 말씀이 맞다. 이분이 자기 당이었던 민주당을 벗어나서 새미래 민주당을 만들고 또 이분께서 국민의힘하고 맞지도 않는데도 김문수 후보를 갖다 지지하는 거 보세요. 참 이거 옳은 결정을 하셨고 반대로 또 이상욱인가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선거할 때 거기서 춤추고 있대. 참 희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 걔네들 보면. 그래서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욱이가 반갑겠죠. 근데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제 소신을 지금 정치 상황과 제 투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고요. 이미 저는 민주당과 관련된 쪽에서 뭡니까? 공격이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와서 참 영화를 다운받았다나 막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조사는 받은 건 아니고 전화로 그냥 끝냈어요. 전화로 끝냈는데 전화로 끝낼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정말 참 이미 저는 공격을 받았는데 민주당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지 안 하면은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부산 유세 때 뭐냐면은 투표를 안 하면 자기한테 투표를 안 하면 내란 세력이라 얘기요. 세상에. 당신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그쪽에다 안 하겠다라는데 그게 왜 내란 세력이냐 얘기요. 국민의힘당의 김문수를 찍으면은 내란 세력에 동조를 한 내란 세력이냐 이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와, 나 그런 거 보고서 아니 내가 비상계엄을 쳤어. 무슨 세상에 이 나라를 부수겠다라는 거야. 뭐야? 이 나라를 잘 돼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한테 찍겠다라는데 그걸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라는 건 말이 돼 그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서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나는 뭐 마음대로 해라. 니들 뭐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썩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차라리 날 죽여라.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나 그런 사람이야. 이 세상에 국민이 아니 내가 뭐 이준석이한테 투표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저기 김문수한테도 투표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이재명한테 투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호 7번 그 송 뭔가 있잖아 정과 17번한테도 투표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투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뭐 투표를 안 하면은 생각을 자기한테 안 하면은 뭐야 뭐 내란 세력이라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투표를 안 하면은 뭐 내란 세력이 이게 말이 돼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찍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상겸의 이런 책임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난 그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탄핵된 데 배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데 배경을 보면은 이재명과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잘못했어요. 이준석이가 말하는 내란은 윤석열이가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고 환란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과 환란 세력은 서로 이제 두 개 다 제거가 돼야지만이 이 나라가 안정화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사람도 뭐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이 사람도 지지를 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뭡니까 김문수 후보를 갖다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 투표는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왜 그랬는지. 문재인이도 이재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점이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괴물 정부, 괴물 국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괴물 독재 국가라고 그러죠. 독재 국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해서 이 3권을 갖다가 쥐 흔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모든 이런 재판에 대해서 뭐예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데. 이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견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뭡니까? 3권을 갖다가 쥐어 흔들겠다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독재입니다. 독재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반대를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 말씀이 나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뭐 잘못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대통령 뭐 다 감옥 갔다 왔나 이 사람들 이 사람 갈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니 뭐 이분들이니 이렇게 보면은 이분 말씀이 옳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이재명이 지지하시면 이재명 찍으세요. 그리고 뭐 기호 7번인가 그 정가 17번
그 사람 찍으려면 찍으시고, 뭐, 이준석이 찍으려면 찍으시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소신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아니, 뭐, 자기한테 투표 안 했다고, 다른 당 찍었다고, 막,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 투표 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 투표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나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소신껏 제 가족들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전에 있는 우리 가족이 총 7명이에요. 저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2분 계시고, 그리고 장모님이 살아계세요. 장모님 1명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해가지고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모두 김문수 후보한테 찍겠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우리 장모님이 특히 나서서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김문수 후보에다 무조건 찍으래. 안 찍으면은, 막 뭐라고 하세요. 총 7명의 김문수 후보는 찍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동생이 있습니다. 서울에 뭐 공직 생활했는데, 요 공무원 가족이거든. 얘네들은 여기도 3명이야. 저기 동생하고 그 다음에 재수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3명인데, 3명은 이 3명은 이재명이 찍는데요. 이재명이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3명은. 왜냐면 얘는 공무원인데 좀 윤석열 정부에 너무 시달렸어요. 이 재수 씨하고 둘이 시달려 가지고 아주 그냥 윤석열이 싫대요. 윤석열이 싫어 가지고 이재명이 찍어준대.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요. 또 이 처갓집에 보면은 이재명이 찍는다는 사람이 좀 많아요. 이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목포에 계신 분, 저기 이모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재명이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이재명 이쪽이 더 많고, 대전에 사는 우리 식구들, 요 사람들은 무조건 김문수예요.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보면, 구성원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집이 식구들이 많은데, 큰 집 식구들도 있고, 그런데 반반이 갈린 것 같아. 김문수 아니면 이재명, 이렇게 반반이 좀 갈린 것 같아. 반쪽으로. 근데 대전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이재명 찍겠습니다. 김문수를 찍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무조건 김문수를 찍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우리가 뭘 찍고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나뉘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이재명이 지지하는 쪽도 있고 김문수 지지하는 쪽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몰빵해 가지고 이쪽 다 찍고 몰빵해서 이쪽 다 찍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 그지? 나는 참 우리 동생이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무원인데 이 윤석열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동생이 공무원인데, 이 재수 씨도 공무원이거든. 이 둘 다 이제 공무원인데 이재명 찍겠다고 무조건 그러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야, 공무원인데 왜 이재명을 찍느냐, 나 그런 소리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공산주의인데, 니들 저기 북한 내려오면은 니들은 다 전부 다 총사령이야. 내가 그랬어.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있지 않습니까? 다 총살감이에요. 근데 얘네들 말을 갖다가 얘네들이 좀 편하게 해주고, 니네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얘를 이쪽을 찍으면 어떻게 하냐, 공산당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
자유민주주의의 공무원인데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후보를 찍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소용없어요. 아니래요. 아니라서 무조건 이쪽 찍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 걔 생각이 그런 걸. 그런 걸. 어떻게 우리는 김문수 후보 우리는 굶어 죽어도 되니까 굶어 죽어도 되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 찍겠다. 어차피 우리는 사업도 크게 하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요. 나도 사업 이제 뭐 이거 해봐야 뭐 하는 것도 없고 이거 장사 되지도 않아요. 그냥 말아먹고 그냥 저기 뭐 이게 그 끝내는 게 낫지 장사 되지도 않아. 이거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이 공산주의 이 개념이 많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억압이 된다고 그러면은 평등을 강조하고 자유가 억압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뿐이다. 그 기본소득인가 그 뭡니까 그 평준화된 그 뭡니까 그런 복지를 가지고서는 해봐야 그 질이 떨어지는 복지라 얘기야. 질이 떨어지는 복지야. 그게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물가도 오르고 세금만 많이 걷고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그 거북섬을 딱 보면 알잖아. 거북섬을. 그 지금 그런 게 많아. 거북섬처럼. 그래서 개발해놓고 망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단하고 한대. 많잖아. 그런 꼴이 날 거야. 그런 꼴이 그냥 엄청나게 말 거야. 그러면 되겠냐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가족은 반반 나뉘었어요. 이렇게 김문수 아니면 이재명으로 이렇게 나뉘었으니까 뭐 서운할 거 없어요. 응? 뭐 자기 안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란 세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그지? 투표 안 한다 그랬더니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 김문수도 싫고 이재명이도 싫어가지고 안 찍겠다는데 나 바쁘고 그래서 안 찍겠다는데 왜 내란 세력이야 투표를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문제가 많아. 내가 봐도 말하는 거에도 보면 말 바꾸고 하는 것들이 너무 보여요. 그리고 그 선거할 때도 보면은 그 토론회 보면은요 자기가 불리한 것 같으면은 막 이상한 거 따져 앞에서 시간 끌라고 말 돌리는 거야. 나 그건 아주 내가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사기꾼이다, 자기 피하려고 이렇게 말 돌리고 하는 거. 지금까지 재판도 계속 막 그 질질 끌고 오면서 저렇게 만든 거 봐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 뭡니까 처벌받아서 10년간 후보 자격 박탈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사법부에서 뭐 저렇게 빠꾸 시켰잖아. 지금 빠꾸 시켜가지고 지금 보류돼 있잖아. 지금 재판 보류까지 돼가지고 와 나 그거 보고서 이거는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뭐 지금 찬조연설이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김문수 찬조연설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내 소신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내 아들 딸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이 나라를 남겨주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무엇인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가야지. 그 거북섬처럼 그렇게 건물 지어놓고서 다 망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봐봐. 그런 걸 남겨주고 가야 되겠냐 얘기야. 빈 건물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냐 얘기야. 그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건물을. 응? 그건 아니잖아. 깨끗한 뭡니까 자연을 남겨주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사전 투표를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